인생은 참으로 기묘한 여행입니다. 제가 90세가 되어 흰 머리카락 사이로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니 그때는 몰랐던 많은 진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만약 제가 다시 5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의 저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50대는 인생이 절묘한 교차로와 같습니다. 아직 에너지가 충만하고 경험은 풍부하며 앞으로 20년, 30년의 삶이 남아있는 황금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그저 은퇴를 준비하는 과도기로만 여기며 진정한 가치를 놓치곤 합니다. 제가 90세의 눈으로 바라본 50대는 오히려 인생이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50대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여전히 사회적 성공과 물질적 안정에 집착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투자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것들은 모래성과 같았습니다. 파도가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이었죠. 만약 제가 5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제 삶의 방향타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우선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할 것입니다. 남들의 기대나 사회적 압박이 아닌 제 영혼이 원하는 것을 따라갈 것입니다. 제가 90세가 되어 깨달은 가장 큰 진실 중 하나는 우리가 쌓아 올린 관계의 질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50대의 저는 종종 일과 의미에 치여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 배우자와의 소소한 행복, 부모님이 마지막 시간들. 이런 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돌아간다면 저는 관계에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배우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아이들과의 약속은 어떤 회의보다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더 자주 찾아뵙고 그들의 지혜를 기록해 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90세가 되어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그리워하는 것은 함께했던 순간들이지 일했던 시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50대는 또한 자신의 건강에 진지하게 투자해야 할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나중에 쉬면 되라는 생각으로 가로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건강검진을 미루곤 했습니다. 하지만 90세의 제가 말씀드리자면 건강은 빌려온 것이 아니라 지켜나가야 할 자산입니다. 시간은 빼줘 편집 90세에 깨달은 50대로 돌아간다면 절대 이렇게 살 것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90세의 내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본다. 주름진 손등 1호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늘 문득 50대의 내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무엇을 다르게 할까? 인생이 황금기라 불리는 50대,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진실들을 이제야 깨닫는다. 50대는 참 묘한 시기였다. 젊음의 패기는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지혜는 무르익었고 체력은 여전히 건재했다.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치를 확보했고 자녀들은 독립을 준비하며 경제적으로는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때였다. 하지만 그 시기에 나는 더 많이 더 높이라는 욕망이 쳇바퀴에 갇혀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메일을 확인하고 늦은 밤까지 일에 매달렸다. 주말에도 휴대폰은 손에서 떠나지 않았고 가족 모임에서도 종종 업무 전화를 받곤 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조금만 더 벌어두면 이라는 생각이 내 삶을 지배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함정이었다. 5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불필요한 회의, 의무적인 모임, 나를 소진시키는 인간관계에 기꺼이 거절의 카드를 내밀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정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들을 채워넣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아내의 생일, 아이들의 학교 행사, 부모님의 건강검진. 이런 순간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보물이었다. 90세의 나에게 가장 선명하게 남은 기억은 화려한 성과나 받은 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했던 소소한 행복의 순간들이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반임을 일찍 깨달을 것이다. 50대의 나는 건강검진을 미루고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변명했다. 잠을 줄이고 가로하며 커피와 음주를 버텼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안다. 그 시기에 투자한 건강의 시간은 후반생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90세의 내가 아침 산책을 할 수 있는 것은
언젠가부터 시작한 꾸준한 관리 덕분이지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생의 방향타를 조정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50대다. 이때 용기 있게 변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관성은 우리를 같은 길로 계속 이끌어간다. 돌이켜보니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실패한 도전이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은 꿈들이었다. 제 시도구 다음 편 집 90세의 깨달은 50대로 돌아간다면 절대 이렇게 살 것입니다. 50대였던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다.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젊은이들이 도전을 부러워하면서도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지났다고 체념했다. 하지만 90세의 내가 알게 된 진실은 50대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시기라는 것이다. 5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새로운 취미와 기술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손가락이 굳었다는 핑계로 시작조차 하지 않았던 그 악기를 나는 용기 내어 도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이 내가 알기로 70세에 피아노를 시작한 이웃은 80세가 되어 작은 연주회를 열 수 있었으니까. 시간은 어차피 흐른다.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여전히 초보일 것이고 시작한다면 10년 후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내가 50대였을 때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인생이 정답이 있다고 믿은 것이다. 좋은 직업, 안정된 가정, 재산 이런 것들을 갖추면 행복해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모든 외적 조건을 갖췄을 때도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90세가 되어서야 깨달았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5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매일 명상과 감사 일기를 쓰며 내면의 평화를 가꿀 것이다.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나의 내면에 기울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고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눈을 길러낼 것이다. 그때의 나는 더 가져야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지만 지금의 나는 안다. 행복은 더함이 아닌 덜어냄에서 온다는 것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줄 것이다. 50대의 나는 인맥을 자산처럼 여기며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했다. 명함을 주고받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그런 관계들. 하지만 90세의 내 곁에 남은 것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깊이 있게 교류했던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 뿐이었다. 돌아간다면 나는 소수의 의미 있는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것이다. 형식적인 모임과 의무적인 만남을 줄이고 진정으로 나의 가치와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이들과 깊은 관계를 쌓아갈 것이다. 그들과 함께 취미를 즐기고 인생의 고민을 나누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것이다. 또한 50대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그때의 나는 부모님이 노화를 인정하기 힘들었고 자주 충돌했다. 부모님이 잔소리가 귀찮았고 때로는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모든 말씀이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소중한 시간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를.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둘 것이다. 어린 시절의 추억, 만났던 사람들, 겪었던 역경과 기쁨. 이런 이야기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족의 유산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삶과 지혜를 더 많이 물어보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다. 제 시도구 다음 편 집 90세의 깨달은 50대로 돌아간다면 절대 이렇게 살 것입니다. 재정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바꿀 것이다. 50대의 나는 은퇴 후 필요한 돈을 끊임없이 계산하며 불안에 시달렸다. 충분히 모았을까? 노후의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걱정으로 현재의 삶을 희생했다. 하지만 90세가 된 지금 나는 그 불안이 대부분 과장되었음을 깨달았다. 정작 중요한 것은 돈이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였다. 돌아간다면 나는 돈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바라볼 것이다. 물론 미래를 위한 준비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현재의 행복을 위한 투자도 과감히 할 것이다. 올해 묵혀둔 버킷리스트의 여행, 배우고 싶었던 악기의 레슨비, 사랑하는 이들과의 식사. 이런 경험들이 결국 내 인생을 풍요롭게 했다는 것을 노년의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50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것이다. 당시 나는 직장에서의 성공과 승진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정작 퇴직 후 그 화려했던 직함과 성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오히려 마음에 남은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던 순간들, 작지만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던 경험들이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것이다. 반드시 직업일 필요는 없다. 주말 봉사활동, 지역사회 참여, 멘토링, 이런 활동들을 통해 나만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90세의 내가 알게 된 진실은 진정한 행복은 성취가 아닌 기여에서 온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에 대한 투자도 더 진지하게 할 것이다. 50대의 나는 정기검진을 미루고 작은 통증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바빠서 곧 좋아질 거야 라는 핑계로 신체의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때 놓친 작은 징후들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었음을 안다. 돌아간다면 나는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정기적인 검진은 물론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을 생활의 우선순위로 삼을 것이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80대, 90대에도 활기차게 손주들과 놀아주고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위한 투자인 것이다. 특히 50대에는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노화에 따른 근육량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 90세의 내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70대부터 시작한 근력 운동 덕분이지만 50대부터 시작했더라면 얼마나 더 나은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까? 영양에 대한 관심도 더 높일 것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에 의존했던 식습관을 바꾸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다. 지금의 나는 그때 먹었던 것들이 내 현재의 건강 상태를 결정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법을 배울 것이다. 50대의 나는 항상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며 현재를 놓쳤다. 하지만 90세의 내가 깨달은 것은 인생은 결국 지금 이 순간들의 연속이라는 사실이다. 지금을 충실히 살지 못한다면 결국 모든 인생이 헛되이 흘러가 버리는 것이다. 90세의 깨달은 50대로 돌아간다면 절대 이렇게 살 것입니다. 5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때의 나는 과거의 상처와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살았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실수, 직장에서의 불공정한 대우, 배신했던 친구들, 이런 기억들을 마음 한구석에 쌓아두고 때때로 꺼내보며 아파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쓴 기억들이 결국 독이 되어 나 자신을 갉아먹었다는 것을 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었다. 그 사실을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 5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용서의 편지를 쓸 것이다. 꼭 보낼 필요는 없다. 그저 마음에 담아두었던 상처와 분노를 글로 풀어내고 그것을 놓아주는 의식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아팠다. 이제는 나를 위해 이 짐을 내려놓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것이다. 50대의 또 다른 과제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당시 나는 가족과 직장 사이에서 끊임없이 뛰어다녔다. 아내의 남편으로, 아이들의 아버지로, 회사의 직원으로. 다양한 역할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과 공간은 없었다. 하지만 90세가 된 지금 나는 그런 자기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다. 돌아간다면 일주일에 하루 혹은 하루 중 1시간이라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것이다. 남들이 기대나 역할에서 벗어나 오로지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충만하게 하는 활동에 몰입하는 시간. 그것이 독서든 등산이든 음악 감상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점이다. 또한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를 더 일찍 배웠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50대의 나는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익숙한 환경,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일. 변화는 불안했고 실패는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큰 성장과 기쁨은 그 안전지대를 벗어났을 때 찾아왔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매년 하나씩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로의 여행,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 처음 시도해보는 취미. 이런 경험들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노년에 회상할 소중한 추억이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디지털 디톡스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다. 물론 50대였던 내가 살던 시대에는 지금처럼 디지털 기기가 삶을 지배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도 나는 업무 이메일과 뉴스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작 깊이 생각하고 느끼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돌아간다면 일주일의 하루는 디지털 단식의 날로 정하고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할 것이다. 대신 자연 속을 걷고 종이책을 읽고 사랑하는 이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것이다. 끊임없는 알림과 정보의 홍수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얻는 길임을 이제야 깨닫는다. 50대의 나는 또한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피했다. 그것은 너무 멀고 두려운 주제였다. 하지만 90세가 된 지금 나는 죽음을 직시하는 것이 오히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역설을 이해한다. 언젠가 끝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 만약 5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버킷리스트가 아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이다.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 계획할 것이다.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을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아닐까. 90세에 깨달은 50대로 돌아간다면 절대 이렇게 살 것입니다. 5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성공이 정의를 다시 내릴 것이다. 그때의 나는 성공을 외적인 것들로 측정했다. 승진, 연봉, 집의 크기, 자동차의 브랜드. 이런 것들이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90세가 된 지금 나는 진정한 성공이 그런 것들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성공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얼마나 진실되게 살았는지, 얼마나 사랑했고 사랑받았는지에 달려있다. 물질적인 성취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위안이 되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세상에 남긴 선한 영향력,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다. 돌아간다면 나는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내가 가진 것을 나누었는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작은 행동이라도 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의 나침반이 되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도 버릴 것이다. 50대의 나는 흰머리를 염색하고 주름을 감추기 위해 애썼다. 젊음을 붙잡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때로는 우스꽝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안다. 나이 듦은 특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만약 5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나이 듦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과정을 존중할 것이다. 각 나이대마다 주어지는 특별한 지혜와 기회가 있다. 50대에는 경험과 활력이라는 두 가지 선물이 공존한다. 이 시기를 부정하기보다는 이 특별한 균형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에 충실할 것이다. 50대의 나는 항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다. 은퇴 후에 여행을 떠나야지, 시간이 나면 취미를 배워야지, 나중에 손주들과 충분히 놀아줘야지. 하지만 그 나중이 왔을 때 건강은 이미 악화되었고 에너지는 줄어들었으며 기회는 사라져 있었다. 돌아간다면 나는 지금이 바로 그 나중이라고 생각하며 살 것이다. 지금 당장 여행을 떠나고, 지금 당장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지금 당장 사랑하는 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왜냐하면 90세의 내가 알게 된 가장 큰 진실은 우리에게 약속된 내일은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더 키웠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50대의 나는 항상 부족한 것, 아직 이루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았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내 삶은 이미 풍요로웠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따뜻한 집,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런 기본적인 축복조차 당연하게 여겼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매일 아침 3가지 감사한 일을 적는 습관을 들일 것이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다. 따스한 아침 햇살, 맛있는 커피 한 잔, 길에서 마주친 이웃의 미소. 이런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는 마음이 쌓이면 어느새 삶 전체가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된다. 50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자신만의 신념을 확립하는 것이다. 당시 나는 너무 쉽게 남들의 의견과 사회적 기준에 휘둘렸다. 이 나이에는 이 정도 성취가 있어야 해.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삶이어야 해. 이런 외부의 목소리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했다.
돌아간다면 나는 모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할 시간을 가질 것이다. 남은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가진 고유한 재능과 열정은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위해 살고 싶은지, 이런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며 나만이 삶의 원칙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가질 것이다. 내 가치와 맞지 않는 기회, 내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관계, 내 시간을 낭비하는 활동에 과감히 거절의 카드를 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90세의 내가 알게 된 진실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하며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5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배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때의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했다. 젊은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를 거부했다. 나이가 들면 배우기 어렵다는 핑계로 스스로의 성장을 제한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다양한 경험과 지혜가 쌓인 50대는 더 깊이 있는 배움이 가능한 시기였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매년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목표를 세울 것이다. 디지털 기술, 외국어, 요리, 정원 가꾸기. 어떤 분야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뇌를 활성화하고 호기심을 유지하며 세상과의 연결을 끊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90세의 내가 발견한 것은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육체적 건강만큼이나 노년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가 90세에 되돌아보며 깨달은 50대의 진실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어떻든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시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통찰이라도 줄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와 깨달음을 나누는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내용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깨달은 인생의 지혜가 있다면 다른 시청자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통해 더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90세의 깨달은 50대로 돌아간다면 절대 이렇게 살 것입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